네, 이번 시간은 한 명의 취업준비생을 한 달 안에 취업의 짱으로 만들어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바로 일취월장이죠? 네, 취업준비생 한 분의 목표 기업에 맞도록 문제점을 보완해드리는 그런 1대1 코칭 시간인데요. 끝장 코치님 또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죠? 커리어개발연구소의 고기아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 안경 색상이 아주 멋지십니다. 그럼요. 예, 맨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 또 해줘야죠. 일취월장. 아, 그거 기다리고 있었어요. 좋아요. 자, 일취월장 묻겠습니다. 제가 네.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오늘은 어떤 컨설팅인가요? 네, 제가 저번 시간에 지윤 학생에게 자기소개서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미션을 몇 개 드렸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오늘 갑자기 변동 사항이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미션을 전면 보류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네. 어떤 변동 사항이 생겼을까요? 왜 생겼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궁금해요. 오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보통 미션을 전주에 이렇게 주고 그 다음 주에 확인하는 식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 미션의 변동이 생기는 것도 좀 이례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이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주인공 모셔봐야 되겠죠? 김지훈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 경영학과 김지윤입니다. 네. 참 지난번에도 느꼈지만 참 똘망똘망하게 생기셨어요. 맞아요. 말도 잘할 것 같고 실제도 말도 되게 잘하시는데 우리 일취월장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됐어요. 저번 시간 좀 출연했을 때랑 오늘 출연했을 때랑 지금 느낌이 어떻습니까? 네, 제가 TV에 출연한 것도 있지만 요즘에는 이런 취업 컨설팅 프로그램도 있냐고 많이 놀라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취업 준비생인 친구들이 많다 보니 프로그램 자체에도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주변의 반응이 좀 좋았어요? 잘 예쁘대요? 잘 나온대요? 예쁘게 나오네요. 많이 긴장한 것처럼 보인다고는 했어요. 아, 그래요. 그래요. 네. 오늘 좀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고요. 꼭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자, 컨설팅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해볼 텐데 소장님, 지난번에 이 지훈 학생한테 줬던 이 미션이 있는데 변동사항이 생겼다고요? 네. 무슨 얘기인가요? 예, 아주 간단한 이유인데요. 네. 원래는 오늘 자기소개서 소재로 컨설팅을 한번 진행을 해볼 생각이었는데, 근데 지윤 학생이 어디를 지원하냐면요, 한국관광공사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목표가 근데, 뚜렷했죠. 예, 네. 뚜렷했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관광공사를 타깃으로 NCS로 취업 컨설팅을 하면서 저는 이제 야 이게 될까라는 그런 고민과 갈등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관광공사가 2013년도 이후로 채용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오, 13년도 이후에요? 그래요? 이건 또 그러면 몰랐네요. 채용을 한 번도 안 했다. 그러면 비정규적으로 어떻게 그 공채를 좀 비공개적으로 공채를 진행했다는 얘기인데 언제 그러면 또 채용을 또 할지 그거는 뭐 확신이 없는 거네요. 그래서 보통은 2011년에 한 번 정도는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안 했다라는 것은 앞으로도 할지 안 할지조차도 이제 확신이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제가 이제 하면서도 될까 싶었는데 예, 이번 주에 드디어 이번 주에 그 기다린 아기다리 고기다리 채용 공지가 이번 주에 떴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요. 접수 기간 지금 나오고 있는데 11월 4일부터 11월 12일까지 오후 5시까지 이제 마감입니다. 한국관광공사의 채용이 공채가 2013년 이후에 없다가 이렇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또 떴는데 뭔가 지훈 씨와 운명이 아닐까 이런 그래요. 기분 좋은 느낌도 듭니다. 좀 2년 만에 공채가 뜬 거네요. 그래요. 이야. 자, 이렇게 공채가 갑자기 뜨면서 미션도 갑자기 변화가 생겼다는 얘긴데요. 첫 번째 주셨던 미션이 뭔지 우선 보고 가겠습니다. 어떤 미션 주셨었죠? 예, 첫 번째 이제 도전적인 경험과 두 번째 책임 의식 혹은 주인 의식을 가져본 경험, 그리고 세 번째가 외국에서 느꼈던 문화적 차이인데요. 지윤 학생은 신 HSK로 중국과 관련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과 관련된 문화적 차이를 물어보는 미션을 제가 내렸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여기서 이제 뭐가 바뀐 건가요? 미션.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미션을 전면 수정이 되었고 오늘은 이제 지윤 학생 입장에서 어떻게 이제 NCS로 오늘 아마 채용 자체도 별로 신경을 안 썼을 뿐더러 네. NCS로 과연 채용을 하면 어떤 것들이 나오고 어떤 부분을 우리가 이제 지윤 학생 입장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줄 필요성이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뭔가 저희하고 첫 방송 진행하고 나서 그러니까 관광공사의 공채가 뜬 거잖아요. 느낌이 어땠어요? 정말 얼떨떨했어요. 그래요? 원래 학교에서 열린 채용 설명회에서 10월 중에
이제 채용 공지가 뜬다고 했습니다. 근데 10월 말까지 매일같이 홈페이지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지가 뜨지 않아서 마음을 굉장히 많이 졸였어요. 근데 드디어 기다리던 공지가 떠서 굉장히 기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정말 그러면 기쁜 거 맞죠? 네. 기쁜 거예요? 네. 기쁜데 너무 떨려서. 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모집 분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국관광공사에서 어떤 분야에서 모집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네. 자, 한국관광진흥직 모집 부문 일반 그리고 지역인재 땡땡 명씩 뽑고 있습니다. 채용 형태는 수습 3개월 후에 정직원으로 임용이 됩니다. 네. 그래요. 지원 자격이 지원 자격은 있습니다. 영어 토익이 700점, 그리고 탭스 560, 토플 IBT 80 이상, 일어는 700, 또 JAPT가 N1이라고 등급 읽어야 되나요? 이상, 네. N1 등급이라고 읽어야 되나요? 네. 자, 그리고 중국어 신 HSK 5등급 이상, 그리고 독어 불어도어 FLEX 600 이상이라고 써 있네요. 지원 자격. 네. 아무래도 관광공사다 보니까 외국어에 대한 지원 자격이 조금 철저하게 이렇게 점수까지도 나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이걸 해석하면 될까요, 소장님? 자, 이제 이런 외국어 능력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국관광공사이기 때문에 대상이 외국어를 쓰는 외국인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외국어를 물어보는 건 어떻게 보면 NCS에서도 당연하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우리 이제 이 공고 양식에 보면 딱 봐도 우리는 NCS에 적용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이 저는 느껴집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채용 형태를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부분인데 네. 수습 3개월 근무 후에 소정의 평가를 거쳐서 5급 정직원으로 전환시킨다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NCS의 첫 번째 특징인데요. 처음 보는 특징인데 일을 시켜보고 채용을 하는 과정이고 즉 인턴 3개월 과정이 채용 전형의 일환이다. 그래서 3개월 동안 굉장히 긴장을 해야 되는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인턴이 채용 전환의 일환이군요. 어떻게 본다면 어쨌든 내 능력을 3개월 동안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거니까 또 네.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소장님 구분을 보면요. 일반하고 지역 인재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일반으로 모집도 하고 있고 지역 인재로도 모집을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제 기억으로 지훈 학생이 지역 인재 부분을 좀 노리고 어떤 주소도 이전했고 뭐 그렇죠.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좀 유리하지 않을까요? 어때요? 이게 사실은 제가 이제 지훈 학생이 저번 시간에 말씀하셨다시피 지역 이제 특별 채용 때문에 주소지까지 이전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저희가 말씀드리고 굉장히 인생 자체가 굉장히 열정적으로 정말 그렇죠. 열심히 취업을 그렇죠. 위해서 한다 뭐 그런 얘기를 말씀을 나눴던 것 같은데 네. 사실 이 지역 인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이 용어에 대해서 제가 알아볼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최종 학력 기준으로 학교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인재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이 나오는데 생각해 보면 거기에 주소지가 있고 어렸을 때부터 태어난 사람은 그러면 지역 인재가 아닐까요? 이 부분이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을 한국관광공사 채용 홈페이지에 들어가지고 살펴보니까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따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침을 찾아보니까 명확한 지침은 아직 나와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사한 것들을 다운받아 가지고 제가 봤는데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채용을 앞둔 공기업들은 그해 연도에 NCS 관련된 어떤 채용과 관련된 설명회를 각 권역별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권역별로 설명회를 진행을 하면서 거기서 뭐 지역 인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설명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용 설명회가 어느 정도 거기서 이제 설명이 되었다라고 봐야 되는데 혹시 지훈 학생 올해 한국관광공사 채용 설명회에 참가를 하셨죠? 갔을 것 같은데. 거기서 혹시 역시. 이런 지역 인재라든지 기억나는 거 있으면 좀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네, 그때 기억나는 내용은 이제 설명 들은 내용은 지역 주민 출신 그리고 지역 학교 출신 모두에게 우대 적용을 한다는 내용뿐이었습니다. 우대 방식에 대한 자세한 지침은 없었습니다. 그럼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어느 정도까지는 이 얘기만 들었어도 지역 인재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일반하고 지역 인재를 같이 뽑고 있는데 지역 인재에 뭐 예를 들어 가산점을 받을 수도 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가산점을 준다는 말이 사실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다라는 말이죠.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네. 보시면 이제 일반 부분과 지역 인재 부분을 함께 경쟁시켜서 뽑는 게 아니라 네. 따로따로 뽑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산점이 의미가 없다.
없다라고 보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점점 이해가 안 돼요. 가산점은 의미가 없다. 가산점- 자세하게 무슨 말씀이세요? 가산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가산점이 있는데 사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버스를 타면 노약자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모든 사람이 노약자가 그 버스에 타면 이 노약자석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너무 거죠. 많아지면. 그렇죠. 인재와 그냥 평범한 사람, 건강한 사람과 노약자들이 같이 탔을 때 이 노약자석에 의미가 있는데 전부 다 노약자만 타면 누가 누구한테 양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매한 부분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또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사실 이 부분이 채용 공고를 내는 기관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 일반 어떻게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면 일반 지원자들에 대해서 역차별이 될 수 있는 논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사실 뭐 경쟁자 어떤 가산점 있는 사람들끼리만 결국 경쟁을 하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어학 점수가 어떤지 좀 궁금하네요. 우리 지훈 학생 어떻게 준비가 좀 되어 있습니까? 네, 우선 신의 HSK 5급까지는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관광공사에서 채용 기준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제 토익 스피킹을 준비하면서 회화 부분은 어느 정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아이고 참 야무지게 뒤에서 다 준비를 해놓으셨네. 그래요. 아까 지원 자격에 외국어와 관련된 어학 점수와 관련된 부분이 많았었는데 신 HSK 5등급 이상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준비가 되어 있고 영어 회화도 가능하고 어학 준비는 이만하면 된 건가요, 소장님? 그렇죠. 실무 면접이 있는데 3차 실무 면접에서 외국어로 면접을 봅니다. 그래서 1분 자기소개라든지 이런 것들을 영어나 중국어로 동시에 준비를 해볼 필요 있고요. 그리고 실용회화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해야 되고 관광 관련해서 영어는 분명히 외국어로 현지 언어로 익혀둘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우리 지훈 학생을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은 already ready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미 준비가 됐다. 그래서 already ready로 그래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뭔가 그 NCS 전용으로 이제 채용을 하는 기관으로서 어떤 그 한국관광공사의 고민이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전형 일정을 또 저희들이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어떻습니까? 예. 뭐 1차는 서류 접수 및 서류 전형을 진행이 되고요. 그게 네. 이제 11월 4일부터 12일까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2차는 NCS 직무 능력 검사가 이루어질 거고 3차가 아마 실무 면접 그리고 거기서 외국어 면접까지 같이 진행이 될 거고 4차는 임원 면접인데 아마 인성 면접으로 좀 평이하게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군요. 그래요.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부분이 2차예요. 눈길이 가는데 아무래도 NCS 직무 능력 검사를 2차에 봅니다. 이 부분 NCS로 채용이 되고요. 또 관광공사 가뜩이나 오랜만에 뽑는 거기 때문에 어떤 걸 준비해야 될지 좀 모르겠거든요. 예, 그 사실 2차에서 보통은 과거에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네네네. 이제 사실 최근에 정부 지침에 따라서 올해하고 내년에 공기업에서 NCS로 채용을 굉장히 많이 늘려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 주위에도 이런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해주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봐주는 친구들이 요즘에 이 2차 직무 능력 평가를 받고 온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들하고 얘기를 많이 나눠보니 과거의 어떤 천편일률적인 GSAT라든지 SAT에 비해서 엄청나게 어떤 질문들이 쉬워서 심지어는 웃음이 나올 정도다라고 얘기를 자주 하더라고요. 그래요. 삼성의 뭐 SAT 그리고 변화된 G. 또 그래요. 네, GSSAT에 G-SAT. 네. 비해서도 또 쉽다. 그건 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진짜 미적분 수준의 어려운 문제들을 인적성이라고 봤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어느 회사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최초로 인적성 검사를 받던 회사가 그 회사의 특성상 이런 굉장히 어려운 수능 수준의 문제를 굉장히 많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따라오는 기업들이 그게 옳은가 보다 싶어가지고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이게 인적성이 굉장히 어렵게 정착이 되었는데 사실 이 부분이 변화가 가장 NCS에서 크다라고 보는데 저도 이 부분을 굉장히 공감을 하고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NCS에서 가장 잘 바뀐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바뀐 부분 중에 NCS에서는 대신 이제 다른 부분들이 들어갈 때 어떤 것들이 들어갔냐면 10가지의 직업 기초 능력이 있습니다. NCS 그래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각 단계의 기초 능력은 1단계에서 8단계까지 구분을 해 놓았는데요. 사실 이 단계가 대학교 졸업생들이 4단계에서 5단계 그리고 전문대 졸업생들이 한 2단계에서 3단계 그리고 전문고
졸업자들이 또 한 2단계, 3단계 이 정도로 어느 정도 규격화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각 공기업에서 이 직무별로 이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능력들이 몇 단계인지 스스로 정확하게 정해 놓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수준에 따라서 이제 질문을 내고 거기서 그 질문에 답변을 하는 것들을 보고 수준이 적합한지 안 맞는지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본인보다는 공기업들이 오히려 더 힘들어졌다. 그리고 한번 그런 의미에서 예를 한번 보면요. 예. 자, 의사소통 능력의 예상 문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K는 민원인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민원인이 자꾸 반문을 하고 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 이런 문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인적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뭐 예를 들어 객관식으로 나오겠지만 지훈 씨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이런 답변을 경우 한번. 많죠. 네. 네. 문제를 처음 봤었을 때는 K 씨가 민원인은 알아듣지 못할 어려운 용어로 설명을 해서 생긴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러나 문제를 한 번 더 봤었을 때는 민원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단어에 주목하고 나니 콜센터 직원이 K 씨가 요구사항을 거절만 하여 일어난 상황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며칠 전에 본 무한도전이란 프로그램이 떠올랐어요. 네. 그때 정준하 씨가 콜센터 직원 체험을 하면서 직원 체험을 했었는데 네. 정준하 씨에게 업무를 가르쳐준 직원분께서 계속 거절만 하지 말고 고객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네. 만약 K 씨가 서비스 마인드를 가지고 이제 본인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하려고 했다면 아무래도 민원인이 이렇게 계속 반문을 하는 일은 적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훈 씨가 굉장히 지금 열정적으로 정성껏 대답을 했는데 우리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 대답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좀 컨설팅을 해주기로 하시고요. 자, 3차와 4차가 이제 면접입니다. 이 네. 부분까지 정리를 한번 해주실까요, 소장님? 일단 4차는요 거의 평약의 기존과 같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왜냐하면 임원들은 잘 변하지도 않고 변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임원들은 어느 정도 편안하게 그냥 뭐 인성 면접 볼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고 했었을 때는 NCS의 면접의 핵심은 3차에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고 했었을 때 실무자가 나오거나 아니면 실무자에게 컨펌을 받은 질문들이 나올 겁니다. 거기다 더해서 자기소개서 보면 분명 경험과 경력을 적는 자기소개서 항목이 있을 겁니다. 그럼 거기서 실제로 그 한국관광공사에서 있을 법한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여기서 대답을 할 때는 중요한 것은 팩트만 얘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팩트를 네. 통해서 내가 뭘 알게 됐는지 그리고 내 고객에게 뭘 할 수 있게 되었는지 여기서 말하는 고객은 한국관광공사에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고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에 대한 입장에서 질문하는 그런 느낌들을 얘기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얘기 나누다 보니까 또 시간이 또 훌쩍 지나갔네요. 자, 우리 지훈 학생은 오늘 컨설팅 해보니까 또 어떤 느낌을 받았어요?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 네, 두 번째 시간 오늘도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그 채용 공지에서는 상세히 나오지 않아서 알 수 없었던 부분을 오늘 여기서 많이 듣고 가서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국관광공사 공채가 시작이 됐고요. 마감일이 11월 12일까지니까요. 또 계속해서 코칭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지훈 씨처럼 네. 취업에 관심 있는 분들, 또 1대1 코칭을 받고 싶으신 분들 언제든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도 NCS 기반으로 1대1 취업 코칭 정말 기대가 되네요. 네, 자 커리어개발연구소의 고기한 소장님 그리고 김지훈 씨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